여러분, 혹시 요즘 잠이 너무 얕아서 새벽마다 깨시는 분 계신가요? 밤마다 시계를 보며 속으로 한숨 쉬는 분, 아직 3시네. 또 못 자겠네. 이런 마음 너무 잘 압니다. 사실 갱년기 불면증은 단순한 잠 문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몸의 균형이 흔들리고 마음까지 지치게 만드는 말 그대로 인생의 리듬을 흔드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약이나 수면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죠.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는 병원비 1,000만 원 이상 아끼면서도 진짜 숙면을 되찾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공개합니다. 이 방법 하나만 꾸준히 실천하면 수면제 없이도 몸이 스스로 잠들 준비를 하고 밤마다 뒤척이던 불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이제까지 몰랐을까 하고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잠을 못 자서 힘들었던 지난 밤들이 조금씩 편안함과 회복으로 바뀌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영상이 끝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갱년기 불면증뿐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숙면 여정에 제가 든든한 안내자가 되어드릴게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밤마다 깨고 잠들기 힘들었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끝내고 다시 편안한 밤을 되찾을 준비 되셨나요? 갱년기 불면증은 결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화학적 균형이 무너지는 시점에서 시작되죠. 특히 여성에게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급격한 감소가 문제의 핵심이에요. 에스트로겐은 단순히 여성 호르몬이 아니라 뇌의 신경전달 물질에도 직접 영향을 주는 호르몬입니다. 기분을 안정시키고 체온을 조절하며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갱년기에 접어들면 이 호르몬이 갑자기 줄어듭니다. 이건 마치 수십 년 동안 일정한 리듬으로 돌아가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사라진 것과 같아요. 리듬이 흐트러지고 악기들이 제멋대로 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그 결과 몸은 피곤한데 뇌는 계속 깨어있게 됩니다. 한 52세 여성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몸은 천근만근인데 눈은 말똥말똥 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지 싶었죠. 하루에 3시간 자면 그게 다였어요. 또 다른 56세 여성은 새벽마다 식은땀을 흘리고 갑자기 열이 확 오르면서 깨곤 했습니다. 이건 체온 조절을 담당하는 자율신경이 호르몬 불균형으로 혼란을 겪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낮에는 멀쩡한데 밤만 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자잘한 생각들이 쉴 새 없이 떠올라 잠을 방해하죠. 병원을 찾으면 수면제나 항불안제를 처방받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수면제는 잠을 억지로 재우는 약이지 몸이 스스로 자고 싶다는 감각을 회복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약을 끊으면 바로 다시 불면이 시작되죠. 이건 단순히 수면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리듬, 호르몬의 리듬, 그리고 삶의 리듬이 모두 흔들리는 과정입니다. 즉, 잠을 되찾는다는 건 단순한 휴식의 회복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되찾는 일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건 갱년기 불면증을 극복하고 숙면을 되찾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호흡 리듬을 회복한 사람들이라는 점이에요. 사람은 숨을 통해 신경계를 조절합니다. 숨이 불안정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숨이 깊고 느려지면 신경계가 안정됩니다. 갱년기에 접어들면 불안과 긴장이 많아집니다. 호르몬의 변화로 감정이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화가 치밀거나 눈물이 납니다. 이런 감정의 요동이 바로 호흡을 얕고 빠르게 만듭니다. 숨이 가빠지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몸은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 상태에서는 절대 숙면이 올 수 없습니다. 서울에 사는 53세 김민혜 씨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그녀는 새벽 2시가 되면 꼭 한 번씩 깼다고 합니다. 약도 먹어봤고 수면 음악도 틀어봤어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에서 우연히 478 호흡법을 보게 됐죠. 숨을 4초간 들이마시고 7초간 멈춘 뒤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방법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리듬이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그녀는 한 달 동안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새벽에 깨던 게 줄어들더니 어느 날부터는 아침에 눈을 뜨니까 해가 떠 있더라고요. 단순히 숨을 고르게 쉬는 것만으로도 신경계가 진정되고 호르몬이 안정되며 몸이 다시 자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또 다른 55세 여성은 매일 밤 잠들기 전 10분 동안 느린 복식 호흡을 했다고 합니다. 배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단순한 행위가 3개월 뒤에는 그녀의 수면 패턴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이젠 새벽에 깨는 게 사라졌어요. 낮에도 피로하지 않아요. 결국 숙면은 약이 아니라 호흡 리듬의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갱년기 불면증의 또 하나의 비밀은 밤 루틴입니다. 그저 피곤하다고 침대에 눕는다고 잠이 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자기 위한 준비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숙면을 되찾은 사람들의 하루 끝에는 공통적으로 신체와 정신의 완화 루틴이 있습니다. 먼저 저녁의 리듬 조절이 중요합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커피뿐 아니라 초콜릿, 홍차, 심지어 녹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늦은 시간의 과식도 숙면의 적입니다. 속이 더부룩하면 이가 계속 일하면서 뇌를 깨우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전자기기를 멀리하세요. 휴대폰 불빛, TV, 노트북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이것만 줄여도 뇌의 각성도가 30% 이상 낮아집니다. 그 다음은 잠들기 전 30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내일 뭐 해야 하지? 오늘은 왜 그랬을까 같은 생각을 하며 뇌를 또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생각의 시간이 아니라 이완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거나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향초를 피우고 조용히 호흡을 해보세요. 혹은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며 짧은 일기처럼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뇌에 이제 안전하다는 신호를 줍니다. 그 순간 교감신경이 꺼지고 부교감신경이 켜집니다. 이 신경의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몸은 비로소 깊은 잠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결국 숙면은 몸이 잠을 부르는 상태를 만드는 기술이에요. 이걸 꾸준히 반복하면 수면제보다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불면증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작은 습관 속에 숨어 있어요. 예를 들어 낮에 너무 많은 카페인을 마시거나 하루 종일 앉아만 있고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 이런 것들이 쌓여서 몸의 리듬을 교란시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생각을 끊지 못하는 습관이에요. 침대에 누워서도 머릿속에서는 내일 발표 어떡하지? 남편이 왜 그랬을까? 자식은 언제 철들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뇌의 각성 상태입니다. 내가 계속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드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숙면을 위해서는 생각을 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명상, 스트레칭, 그리고 호흡법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이건 단순히 정신적인 게 아니라 신경계 조절이에요. 하루 10분만이라도 꾸준히 하면 몸이 이완하는 법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한 60세 여성은 매일 밤 자기 전 오늘은 그냥 감사하다는 말을 3번 반복했다고 해요. 그 단순한 말 한마디로 머릿속이 고요해졌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잠이 찾아오더라고요. 결국 생각을 멈추는 건 억지로가 아니라 감정의 에너지를 평온함으로 바꾸는 연습입니다. 갱년기 불면증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 많습니다. 혈액검사, 호르몬 검사, 약 처방, 상담 치료. 그 비용이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가 길게 보면 몸의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는 능력을 잃기 때문이에요. 진짜 해결은
생활 리듬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호흡, 마음, 식습관, 그리고 수면 루틴. 이 네 가지가 다시 맞물려 돌아갈 때 몸은 약 없이도 자야겠다는 신호를 스스로 보냅니다. 실제로 국내 한 수면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호흡 훈련과 명상을 병행한 갱년기 여성의 70%가 8주 안에 수면제를 완전히 끊었다고 합니다. 이건 정신력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몸이 가진 자기 회복 능력이 깨어난 겁니다. 갱년기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잠이 안 오는 건 호르몬 때문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죠. 물론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감소는 분명 큰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불면증을 만드는 조건이지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이후, 즉 몸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트레스 반응이 과도하게 유지되는 상태로 굳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려면 수면 모드로 바뀌어야 하는데 갱년기에는 이 전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만 되면 몸이 긴장하고 머릿속은 멈추질 않죠. 이건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진 결과입니다. 교감신경이 계속 온 상태로 붙잡혀 있는 거죠. 이때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이 바로 체온 리듬 회복법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많은 연구가 있지만 실제로 갱년기 불면증으로 2년 동안 약을 먹어도 개선되지 않았던 한 50대 여성의 사례를 보면 확실히 체감됩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냉방이 강한 사무실에서 일하고 퇴근하면 찬물로 샤워한 뒤 바로 눕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몸은 차가운데 얼굴은 달아오르고 잠은 점점 얕아졌죠. 그런데 이 생활을 바꾸고 나서 단 2주 만에 3시간밖에 못 자던 내가 6시간을 통잠 잤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바꾼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잠들기 전 체온 루틴을 만드는 것. 잠자기 1시간 전 따뜻한 물에 반신욕을 하며 몸을 데워줬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눕기 직전에는 미지근한 물로 손과 발을 살짝 씻어 체온을 0.5도 정도 낮췄습니다. 그렇게 몸이 자연스럽게 온도 하강을 느끼면 뇌는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분비합니다. 이 원리를 모르고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냉방을 세게 틀고 자면 몸은 깨어있는 상태로 착각합니다. 뇌는 차가워야 잘 자는 게 아니라 따뜻해졌다가 식는 과정을 통해서만 숙면 신호를 인식합니다. 이건 비단 한 사람의 사례가 아닙니다. 갱년기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하루 30분 반신욕을 2주간 지속했을 때 수면의 질이 평균 35% 이상 향상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효과가 수면제보다 지속기간이 길었다는 점입니다. 수면제는 복용을 중단하면 바로 효과가 사라지지만 체온 리듬은 몸의 기억으로 남습니다. 한번 회복되면 신체가 밤엔 씻고 낮엔 활동한다는 자연 리듬을 다시 되찾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 단순히 잘 자는 것뿐 아니라 하루 에너지, 집중력, 감정 안정까지도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습관화입니다. 반신욕이 힘들다면 발을 따뜻하게 데우는 조경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55세 여성 A씨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는 직장인이었는데 저녁마다 조격을 하고 싶은 정도 명상을 곁들였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었지만 3일째부터 몸이 따뜻해지니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했죠. 그리고 2주가 지나자 새벽 2시에 깨던 습관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설명됩니다. 따뜻한 족욕을 하면 발의 혈관이 확장되면서 체내 열이 빠져나갑니다. 이때 중심 체온이 떨어지면서 수면 유도 호르몬이 분비되죠. 뇌는 이를 수면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족욕 하나만으로도 불면증이 완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빨리 잠들려면 냉방을 세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몸은 오히려 긴장합니다. 수면을 유도하려면 환경이 아니라 몸 안의 온도 변화가 중요합니다. 따뜻해진 후 식어야만 뇌는 진짜 수면 모드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렇게 체온 리듬을 되찾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전에는 약을 먹어야 겨우 잠들었는데 이제는 족욕만 해도 몸이 알아서 잠들어요. 실제로 이 습관 하나로 매달 수면제, 호르몬제,
진료비 등으로 쓰던 비용이 연간 1,000만 원 넘게 줄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로 간단하면 왜 다 안 하겠어요? 하고 반문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은 있어도 실천이 없다는 것. 갱년기 불면증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생활 전반의 리듬이 무너진 결과입니다. 따라서 해결도 일상의 리듬 회복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 리듬 회복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녁의 체온 관리, 둘째는 빛의 관리, 셋째는 호흡의 관리입니다. 빛은 우리 뇌의 수면 스위치를 켜거나 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즉, 눈으로는 밤이지만 뇌는 낮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불빛을 낮추고 스마트폰 화면을 멀리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호흡의 리듬입니다. 갱년기 여성 대부분은 불면뿐 아니라 불안감, 답답함, 이유 없는 두근거림을 함께 느낍니다. 이건 교감신경의 과흥분 때문입니다. 이때 478 호흡법이 도움이 됩니다.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참았다가 8초간 천천히 내쉬는 방법입니다. 단 몇 번만 반복해도 심박수가 안정되고 뇌파가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꾸준히 한 58세 여성의 후기에 따르면 이전에는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이 쏟아지던 게 이제는 숨만 고르면 눈이 감긴다고 했습니다. 약 없이도 잠드는 감각을 되찾은 거죠. 결국 갱년기 불면증은 단순히 잠이 안 오는 병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 흐트러진 신호입니다. 약이 그 흐름을 잠시 눌러줄 수는 있어도 되살려주지는 못합니다. 진짜 숙면은 약이 아니라 몸의 기억 속 리듬이 돌아올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치료가 아닙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조명을 낮추고 족욕을 하며 깊게 숨을 쉬는 단 30분의 루틴입니다. 그 루틴이 쌓이면 밤마다 뒤척이던 몸이 스스로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오늘부터 그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당신이 잃어버린 밤의 평온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저 몸의 리듬을 되찾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갱년기 불면증은 단순히 호르몬의 문제로만 치부되곤 하지만 사실 그 호르몬을 안정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식습관입니다. 잠을 부르는 호르몬 멜라토닌, 그 멜라토닌의 재료가 되는 세로토닌, 그리고 그 세로토닌의 전구체인 트립토판 이 모두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만들어집니다. 즉, 잠을 잘 자는 사람과 불면에 시달리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을 먹는가에서 이미 시작됩니다. 그런데 갱년기에 들어서면 많은 여성들이 식욕이 줄거나 반대로 폭식과 야식을 반복하게 됩니다. 몸이 불안정하니 위로되는 음식을 찾게 되죠. 하지만 그 음식들이 오히려 수면을 더 방해합니다. 먼저 갱년기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음식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가장 흔한 건 커피입니다. 나는 오후 한 잔만 마셔요 라고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은 반감기가 6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즉, 오후 2시에 마신 커피는 밤 10시에도 절반 정도의 각성 효과를 남깁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은 간의 대사 능력이 젊을 때보다 20에서 30% 떨어져 있기 때문에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마셔도 훨씬 더 오랜 시간 깨어있는 상태가 유지됩니다. 한 54세 여성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녁만 되면 심장이 쿵쾅거려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갱년기 증상이라며 수면제를 처방받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엄마, 낮에 커피 몇 잔 마셔? 라고 묻더니 커피를 끊게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커피는 내 유일한 낙인데라며 거부했지만 3일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던 몸이 처음으로 5시간 넘게 이어서 잠든 겁니다. 그녀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나는 내 몸이 커피에 이렇게 예민한 줄 몰랐어요. 커피를 끄는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이처럼 카페인은 단순히 각성을 넘어서 수면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멜라토닌은 원래 해가 지면 서서히 분비되지만 카페인이 몸에 남아있으면 뇌가 아직 낮이다라고 착각하죠.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 잠들기 힘든 겁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단 음식과 밀가루 음식입니다.
갱년기에는 혈당이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그 과정에서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이 함께 증가합니다. 이 코르티솔이 문제입니다. 코르티솔은 우리 몸을 활성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멜라토닌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즉, 단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몸은 낮 모드에 머무는 셈이죠. 많은 사람들이 당 떨어져서 잠이 안 와요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당을 채우면 잠이 오는 게 아니라 잠을 더 깨우는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잠들기 2-3시간 전에 빵, 케이크, 과자 같은 걸 먹는 습관은 수면 중 혈당 변동을 일으켜 새벽에 깨는 새벽각성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이런 습관을 고친 사람들의 대부분이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반대로 숙면을 돕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꼽히는 건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을 만들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이 트립토판이 풍부한 대표 식품은 바나나, 우유, 두부, 달걀, 귀리, 호박씨, 견과류, 연어, 닭가슴살 등이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는 수면의 비밀 무기라고 불립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뿐 아니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1시간 전 작은 바나나 하나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함께 섭취하면 수면 호르몬이 훨씬 원활하게 분비됩니다. 한 57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잠이 오지 않아 TV를 보다가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바나나 하나 먹고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30분도 안 돼서 몸이 스르르 풀리더라고요. 그녀는 3개월 동안 이 습관을 유지했고 그 후엔 수면제를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갱년기 여성에게 특히 중요한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대두, 즉 콩입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몸에서 부족해진 호르몬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콩을 꾸준히 섭취한 여성들은 안면 홍조, 야간 발한, 불면 등의 갱년기 증상이 현저히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이 풍부한 대표 음식으로는 두부, 두유, 청국장, 된장, 두부 샐러드 등이 있습니다. 단,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복부팽만이나 변비를 유발할 수 있으니 하루 한 끼에 콩 단백질이 포함되도록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섭취 시간에 따라 수면 효과가 달라집니다. 저녁 식사는 늦어도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쳐야 합니다. 그래야 위가 완전히 소화되어 체온이 내려가고 수면 모드로 전환되죠. 만약 너무 이른 시간에 먹어 배가 고프다면 잠들기 1시간 전 작은 바나나, 호두 한 줌, 따뜻한 두유 한 잔 같은 가벼운 간식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라면, 피자, 야식 같은 고지방 음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 음식들은 위의 소화 부담을 높이고 체온을 올려버립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뇌는 지금은 활동 시간이라고 인식해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수면 클리닉에서 40대 후반부터 60대 여성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식습관을 조사했더니 밤 9시 이후 야식을 먹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불면증, 새벽각성, 깊은 잠 부족 비율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야식은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가 아니라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리듬 자체를 깨뜨리는 행동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바나나나 우유를 먹어도 효과가 없다는 분들은 어떨까요? 이 경우 대부분은 소화력이 떨어져 있거나 장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갱년기에는 위산 분비가 줄고 장내 유익균이 감소하기 때문에 트립토판이나 마그네슘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체내 흡수가 잘 안 되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죠. 이럴 땐 장 건강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컵과 함께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섭취하고
발효식품 예를 들어 김치, 요거트, 된장국, 청국장을 꾸준히 먹는 게 좋습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트립토판이 뇌로 전달되는 경로가 활발해지고 세로토닌 생성이 원활해져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물 섭취 시점입니다. 갱년기 여성들은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요라고 호소합니다. 이건 수분 섭취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낮 동안 충분히 물을 마시지 않다가 저녁에 몰아서 마시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잠든 뒤 소변이 차서 깨게 됩니다. 따라서 수면을 위해선 저녁 7시 이후에는 물을 조금씩만 마시고 낮 동안 1.5리터 정도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술은 절대 수면제의 대체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잔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하지만 그건 잠든다가 아니라 기절한다에 가깝습니다. 술은 뇌의 각성 신호를 억누르지만 동시에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잠들면 오히려 새벽에 더 자주 깨고 다음 날 피로가 더 심해집니다. 한 60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잠이 안 와서 매일 소주 한 병씩 마셨죠. 그게 내 유일한 수면제였어요. 그는 5년 넘게 그 습관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5배나 상승했고 의사로부터 지금 끊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술을 완전히 끊고 대신 밤마다 따뜻한 허브티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라벤더, 캐모마일, 페퍼민트 같은 허브티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 3주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술 없이도 깊이 잠들 수 있어요. 전엔 매일 아침이 피곤했는데 지금은 눈 뜨는 게 상쾌해요. 이처럼 음식은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니라 몸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도구입니다. 갱년기 불면증은 약으로 잠시 누를 수 있지만 몸이 기억하는 자연의 리듬은 오직 올바른 식습관으로만 회복됩니다. 갱년기의 불면은 결국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무엇을 먹고 언제 먹느냐는 그 신호를 더 악화시킬 수도 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잠을 부르는 음식은 약보다 느리지만 더 깊고 오래 작용합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작은 변화 하나 만들어 보세요. 커피 한 잔 대신 따뜻한 허브티를, 야식 대신 바나나와 두유를, 그리고 늦은 식사 대신 가벼운 저녁을. 그 변화가 쌓이면 어느 날, 약 없이도 자연스럽게 눈이 감기고 새벽에 깨도 다시 금세 잠드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거예요. 병원비 1,000만 원보다 소중한 건 내 몸의 리듬이었다는 거요. 갱년기 불면증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단순히 잠을 못 잔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새벽마다 눈을 뜨고 뒤척이고 하루를 시작할 때 이미 피로가 몸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반복되면 몸뿐 아니라 마음도 지치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며 때로는 우울감까지 겹치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많은 갱년기 여성들이 이 상황에서 작은 생활 변화 하나로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서울에 사는 54세 김정희 씨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2년 넘게 매일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겠지라고 생각하며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효과는 단기적이었고 약을 끊으면 다시 불면증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친구의 권유로 저녁 루틴과 호흡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녁 7시 이후에는 커피와 단 음식을 끊고 대신 허브티와 바나나를 섭취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멀리하고 은은한 조명 아래서 가벼운 스트레칭과 호흡법을 병행했죠. 특히 478 호흡법을 활용하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참았다가 천천히 내쉬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2주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예전엔 새벽 3시쯤 깨면 1시간은 뒤척였는데 이제는 30분 정도 뒤척이다 다시 잠들어요. 몸이 자연스럽게 이제 자야 한다고 인식하는 게 느껴집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잠드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리듬을 되찾는 것입니다. 갱년기 불면증은 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면제는 잠을 억지로 재울 뿐 몸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도록 돕지 못합니다. 다음은 57세 박수연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6개월 넘게 야간 바람과 함께 불면증을 겪었고 새벽마다 화장실을 다녀야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지자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주어 직장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죠. 그녀가 시도한 변화는 체온 루틴과 식습관 개선이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족욕을 하고 몸을 데운 후 바나나와 따뜻한 우유를 섭취했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과도한 수분 섭취를 피하고 낮 동안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도 들였습니다. 또한 스마트폰과 TV 대신 조용히 책을 읽고 명상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3주 후 그녀는 새벽 각성이 크게 줄고 새벽 4시가 되어도 다시 잠들 수 있는 능력을 회복했습니다. 수면제를 계속 먹어야만 잠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약 없이도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게 되네요. 정말 신기해요. 내 몸이 이렇게 반응할 줄은 몰랐어요. 이러한 사례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갱년기 불면증을 극복한 사람들은 생활 전반을 자기 몸과 마음의 리듬에 맞게 재조정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약이나 수면 보조제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몸의 신호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습관을 만든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마음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불면증이 계속되면 나는 왜 잠을 못 자지? 라는 불안과 죄책감이 반복되는데 이 마음이 다시 신경계를 각성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이때 갱년기 극복자들은 수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잠들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고 몸이 필요할 때 휴식을 취하고 있다 라는 관점으로 전환했습니다. 예를 들어 55세 정미숙 씨는 잠을 잘 못 자면 하루가 망한다는 생각 때문에 밤마다 초조해하며 뒤척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매일 밤 자기 전 10분간 깊은 호흡과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시키면서 잠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수면제에 의존하던 시절과 달리 스스로 깊은 잠을 회복할 수 있었고 일상에서도 에너지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60세 여성은 갱년기 증상과 불면으로 인해 우울감까지 겹쳤지만 저녁 루틴과 호흡법, 체온 조절을 병행하면서 불면증과 정서적 불안을 동시에 완화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잠을 못 자서 하루 종일 피곤했고 작은 일에도 예민했어요. 지금은 저녁 루틴을 지키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도 자연스럽게 옵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안정되니까 삶 전체가 달라진 느낌이에요. 이처럼 갱년기 불면증 극복의 핵심은 약이나 일시적 처방이 아니라 생활과 마음의 변화입니다. 호흡법, 체온 관리, 식습관, 자기 전 루틴, 마음 자세까지 모두가 함께 작용할 때 몸은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들어가고 불면증은 점차 완화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습관들을 꾸준히 지킨 사람들은 병원비와 수면제 비용을 크게 절약했다는 사실입니다. 수면제에만 의존하면 매달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나가지만 생활 습관과 마음 관리로 숙면을 회복하면 연간 수천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약의 부작용도 없고 자연스러운 수면을 통해 정신적 안정감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갱년기 불면증은 단순히 잠이 오지 않는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 생활 전체의 리듬이 흔들린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고 호흡과 체온, 식습관, 마음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개선했을 때 우리는 다시 자연스럽고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사례들은 모두 현실에서 실제로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약이나 수면 보조제를 대신할 수 있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지만 그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갱년기 불면증을 겪고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저녁 루틴 지키기, 체온 관리와 족욕, 반신욕, 4-7-8 호흡법, 트립토판, 마그네슘, 이소플라본이 풍부한 음식 섭취, 스마트폰과 TV를 멀리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시간 갖기, 이 5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작고 사소한 변화 같지만 꾸준히 쌓이면 밤마다 깊은 숙면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마음가짐은 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갱년기 불면은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 실패가 아닙니다. 내 몸이 변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숙면을 되찾는 지름길입니다. 갱년기 불면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매일 실천 가능한 루틴과 행동 계획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막히곤 합니다. 방법은 알겠는데 나는 어떻게 시작하지? 라는 질문이 나오죠.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실제로 수많은 갱년기 여성들이 시도했고 효과를 본 실전 루틴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1단계 아침 루틴으로 몸과 마음 깨우기. 갱년기 여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루의 시작부터 몸과 뇌의 리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잠을 잘못 자면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하루 전체의 리듬이 무너집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낮과 밤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다시 불면증으로 이어지죠. 서울에 사는 52세 김은희 씨의 사례를 볼까요? 그녀는 밤마다 새벽 2에서 3시 사이에 깨는 불면증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피곤했습니다. 그녀가 시도한 것은 아침 햇빛 루틴이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열고 자연광을 10에서 15분 동안 쐬며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이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몸의 생체 시계가 크게 회복되었고 낮 동안 피로가 줄어 밤에 잠들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아침에 몸을 깨우는 습관은 뇌의 멜라토닌 분비 리듬과도 직결됩니다. 멜라토닌은 빛에 반응하여 분비가 조절되므로 아침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 저녁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옵니다. 이 단계를 거치면 몸이 잠들 준비를 하는 시간이 명확해져 불면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2단계 점심 루틴으로 에너지 유지하기. 갱년기 여성들은 낮 시간대에 에너지가 쉽게 소모됩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부족하면 저녁에 피로가 쌓이고 밤에 잠을 자려고 해도 뇌가 깨어있는 상태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와 간식, 활동 루틴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55세 여성은 점심에 샌드위치 하나만 먹고 오후 내내 커피로 버텼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오후 4에서 5시쯤 피로와 허기감이 몰려와 저녁에 야식을 찾게 되었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점심을 단백질과 채소 중심으로 바꾸고 오후 간식으로 견과류와 과일을 먹는 방식으로 수정했습니다. 그 결과 에너지가 안정되고 저녁에 폭식 욕구가 줄어들면서 밤에 잠드는 패턴이 개선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낮 시간대 식습관이 밤의 수면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갱년기에는 혈당이 쉽게 요동치므로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로써 밤에 갑작스런 각성과 불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저녁 루틴으로 몸과 뇌를 서서히 이완시키기. 저녁 루틴은 불면증 극복에서 핵심 단계입니다. 갱년기 여성들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신경계가 쉽게 각성되고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단순히 침대에 누워있는 것만으로는 잠들기 어렵습니다. 한 53세 여성은 매일 밤 새벽 2시에 깨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저녁 루틴을 다음과 같이 바꾸었습니다. 저녁 6시 이후 카페인 금지, 커피, 홍차, 초콜릿 등을 끊고 허브티로 대체, 전자기기 사용 최소화, 스마트폰과 TV 화면을 멀리하고 은은한 조명 아래 독서, 체온 조절과 이완, 족욕이나 반신욕으로 혈액순환을 돕고 몸의 긴장을 풀기, 호흡 훈련, 4-7-8 호흡법으로 심박수를 낮추고 부교감신경 활성화. 3주 후 그녀는 밤마다 30분 이상 뒤척이는 일은 사라지고 6시간 이상 연속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한 행동 나열이 아니라 루틴 속에서 몸과 뇌가 이제 자도 된다는 신호를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수면제 없이도 몸이 자연스럽게 잠드는 패턴을 학습하게 됩니다. 4단계 마음 루틴으로 불안과 생각 멈추기. 갱년기 불면증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은 마음의 각성입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면 오늘도 못 자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과 자책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 과정이 신경계를 계속 각성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수면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생각을 쉬게 하는 훈련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한 56세 여성은 밤마다 내일 해야 할 일, 자녀 문제, 건강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시도한 방법은 밤 10분 명상과 감사일기 쓰기였습니다. 단순히 생각을 정리하고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습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했지만 2주 정도 꾸준히 실천하자 밤에 생각이 연속적으로 꼬리를 물던 습관이 점점 줄어들었고 몸은 자연스럽게 휴식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마음 루틴은 단순한 정신적 위안이 아니라 신경계를 재훈련하는 과정입니다. 불안과 긴장을 줄이면 뇌가 이제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아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5단계 수면 전 최종 체크리스트. 갱년기 불면증 극복 루틴의 마지막 단계는 수면 전 체크리스트입니다. 밤에 잠들기 직전 다음 항목을 점검해 보세요. 카페인 섭취는 없었는가? 과식이나 야식은 피했는가? 스마트폰, TV 등 전자기기 화면을 멀리했는가? 체온 조절을 위해 족욕이나 반신욕을 했는가? 4, 7, 8 호흡법으로 심박수와 긴장을 낮췄는가? 감사일기나 명상으로 마음을 안정시켰는가? 이 모든 항목을 지켰다면 몸과 뇌가 잠들 준비 완료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 루틴을 반복할수록 갱년기 불면증으로 인한 새벽 각성, 뒤척임, 피로감이 점차 사라집니다. 실제로 한수면 클리닉에서는 갱년기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이 루틴을 4주간 실천하게 한 결과 70% 이상이 수면제 복용 없이 깊은 잠을 되찾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약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 루틴과 마음 습관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셈입니다. 6단계 행동 변화를 지속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한두 번 시도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갱년기 불면증은 호르몬 변화, 신경계 변화, 생활 습관이 얽힌 복합 문제이기 때문에 꾸준한 행동 반복을 통해 몸과 뇌가 자연스러운 수면 패턴을 학습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에 사는 58세 여성은 처음에는 호흡법과 루틴을 매일 지키는 게 힘들었지만 작은 목표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지켜보자 해서 시작해 일주일, 2주일, 1개월이 지나면서 루틴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죠. 그녀는 현재 매일 67시간 연속 숙면을 취하고 있으며 수면제 없이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루틴을 시각화하거나 기록하는 것입니다. 밤마다 체크리스트를 적거나 루틴 수행 시간을 기록하면 성취감이 생기고 꾸준함을 유지하기 쉽습니다. 이제 정리하면 갱년기 불면증 극복의 핵심은 몸, 마음, 생활 리듬의 3가지를 동시에 조율하는 것입니다. 아침 루틴으로 생체 시계 회복, 점심 루틴으로 에너지 안정, 저녁 루틴으로 신체와 뇌 이완, 마음 루틴으로 불안과 생각 멈추기, 수면 전 체크리스트로 최종 준비. 이 5단계를 꾸준히 반복하면 수면제 없이도 깊고 편안한 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갱년기 불면증은 결코 극복 불가가 아니라 올바른 습관과 마음가짐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내용 기억하시나요? 갱년기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생활 전체의 리듬이 흔들린 신호예요. 밤마다 눈을 뜨고 뒤척이며 하루를 시작할 때 느꼈던 피로감과 초조함, 그리고 이 밤도 또 지나가겠지 하는 좌절감. 이 모든 감정과 몸의 상태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 신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병원비 수천만 원을 쓰지 않아도, 단순한 하나의 습관과 생활 루틴만으로도 깊고 편안한 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침 햇빛으로 생체 시계를 깨우고, 점심과 간식으로 에너지를 안정시키고, 저녁 루틴으로 몸과 뇌를 이완하고, 호흡법과 명상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작은 변화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스스로 회복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잠이란 억지로 자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마음이 이제 괜찮아, 편안하게 쉬어도 되라고 느낄 때 비로소 깊은 잠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부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함께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숙면 여정을 함께 지켜보며 계속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밤을 되찾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갱년기 불면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하루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밤마다 시계를 보며 한숨 쉬던 지난날과 작별하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이제 잘 수 있어. 여러분의 밤이 다시 평화롭고 따뜻하게 채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와 함께라면 혼자가 아니에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함께 꾸준히 실천하며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다시 깊은 숙면을 찾는 날까지 제가 함께하겠습니다.